아, 안녕하십니까. 열린 시민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수처 TV와 함께 녹화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연대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오늘 교수님 오늘 주제가 뭐죠? 전 국정원장 박지원에 관련된 것인데요. 예.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예. 김건희를 예. 옥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옥. 옥의 티가 아니고 옥.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옥이 있으면 티가 있는데 옥이라 이거지. 옥이라고 했죠. 예. 예. 그 자체를 옥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소위 말해서 포르노 요새 논란이 많은 빈곤 파리, 그러니까 뭐 빈곤 포르노, 그걸 뭐 푸버티 포르노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각계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이제 박지원의 입을 통해서 한번 박지원에 대해서 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는 겁니다. 예, 그럴까요? 예. 박지원을 그것도 정치 7단인가 9단인가 원래 9단이라고 자처했죠. 그렇죠, 자칭. 9단. 그래서 그 박지원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가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뭐 이렇게 회자된 예. 그 말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김건희가 대통령이 영부인들의 그 일정에서 빠져가지고 혼자서 그 뭐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그 소년의 집을 방문했다. 예. 그런데 그 뭐 기사를 한번 보시죠. 어떤 거냐면 예. 여기 보면은 장경태 의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사진이거든요. 예. 여기 심장병 어린애 안고 있는 게 이게 오드리 헵번이 옛날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거와 똑같은 이런 이제 연출을 했다 똑같은 그래. 아니지만 비슷하게 비슷하게 연출을 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뭐 표절 시비 솔직히 그 말해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금 뭐 이렇게. 제클린을 뭐 표절한다든지 뭐 지금 보면은 계속 표절 시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그게 표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장경태 의원이 국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빈곤 포르노는 선정적으로 비극과 빈곤을 부각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막 개떼같이 들고 일어나갖고 뭐 이거는 포르노라는 어떤 저급한 거를 갖다가 이제 포르노에다가 근데 이제 이걸 해서 국격을 이제 결례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또 마스크도 안 했느니 왜 딴 사람들 다 마스크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했느니 뭐 이런 하여튼 논란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된 건 이제 이 포르노 문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팔을 너무 꽉 끼고 팔을 꽉 붙들고 이제 꽉 붙는 게 아니라 친근감을 과시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오빠라고 했겠죠. 네, 바이든. 바이든하고 이거 팔짱을 꼈는데 너무 밀착해서 꼈다. 그래서 그게 외교적 결례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박지원 하여튼 요 사진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꽉 꼈네 진짜. 오빠하고 바이든도 좋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말이 회자되는 것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김건희의 옥의 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옥의 티다. 예, 옥의 티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행동들은 그동안 다 좋았는데 눈곱만큼만 좀 잘못했다는 그렇죠. 건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옥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한 행위는 뭐 약간의 티 같은 실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김건희가 심장 질환 앓고 있는 소년 집을 방문을 해서 그다음에 또 그다음 날에는 병원 소년과 관련된 병원을 방문을 해서
병원장하고 또 얘기를 했나 봐요.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그랬더니 이게 알려지면서 한국에서 독지가가 나타나서 그 소년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심장병을 고칠 길이 열렸다. 그래서 김건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침내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며 안도했다는 이야기다. 여기까지가 이제 매스컴의 뉴스에 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박지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김건희를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을 했냐?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것은 옥의 티고 그리고 그거 말고 김건희를 칭찬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태원 참사가 났잖아요. 참사가 10월 달에 났죠. 그런데 11월 10일 날 이 김건희가 그 참사로 죽은 국군 장병이 있어요. 그 장병은 죽었고 가족을 만나서 그 장병 가족을 위로했는데 그 장병이 뇌사 이태원 참사 때문에 뇌사 판정을 받고 난 뒤에 장기를 기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기 기증한 가족들을 만나서 그 위로를 했는데 박지원이 이런 김건희를 두고 이게 김건희 여사가 참 잘한다. 윤석열보다도 더 잘한다. 그래서 김건희의 그 행위가 국민의 마음에 와 닿는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터뷰를 하던 박지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도 그 조문을 매일마다 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지원이 대답하기를 윤석열은 진정성 있게 해야지. 윤석열은 진정성이 없고 김건희는 진정성이 있어서 국민의 가슴에 와닿는다. 그래?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저는 너무나 웃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면 박지원이 관심법이 있는지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온지 김건희는 어떻게 진심으로 하고 윤석열은 어떻게 진심이 아닌 것 진심이 아니게 애도를 한다고 표현을 하며 그다음에 또 그 김건희가 그 국군 장병을 위로하는 행위는 어떻게 그 진심이 국민의 마음에까지 와닿아서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박지원은 정치 구단이라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김건희는 진심으로 하고 윤석열은 가식으로 한다. 이런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이게 초능력. 그거는 초능력이 아니고 이제 초능력을 갖고 있다. 그거는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뭐 박지원이 박지원이가 왜 그런가는 이제 뭐 노회한 정치인으로서 알다시피 뭐 옛날 국민의 안철수 따라갔다가 다시 이제 뭐 바른미래당으로 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옮겨다녔죠. 많이 옮기고 네. 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떠돌다가 네. 이제 다시 민주당하고 합당하게 됐는데 네. 그러면 이 박지원이가 이렇게 김건희한테 아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부하는지 뭔지 모르는데 관심법이 아니 있어가지고. 관심법은 아니고 근데 아부하는 거지. 그게 뭐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네. 그게 다 자기 진심을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 관심법이 아니고. 모르겠고 그러면 어쨌든 관심법이 있는 게 아니 없다는 관심법이 아니고 네. 김건희가 그 박지원이 왜 그러느냐 그 숨은 행간을 보셔야 돼요. 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차치하고 뭐냐면 이 김건희가 진심으로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김건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질환 소년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전에 한 일주일 전쯤 됐어요. 12일 날쯤 갔기 때문에 캄보디아로 일주일 전 11월 5일 날이었어요. 오봉역에서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코레일 소속 30대 직원 한 명이 열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 이제 이 작업이 어떠냐면 화물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작업 현장에는 그 보행 통로도 없고 자갈밭을 막 통로도 없는데 자갈밭을 막 당겨야 되는 거야. CCTV도 없고 200에서 300m가 되는 화물 차량을 2명의 수송원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전을 해가면서 현장 근무를 하고 열차를 분리시키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작업을 3인 1조로 했는데 인력이 2020년 축소가 되면서 3개 조를 4개 조로 늘리는 바람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2인 1조로 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화물 열차가 오는데 그 유족들이 하는 말은 기관사가 앞에 사람이 있으면 보였을 건데 왜 그 열차를 바로 그때 중지시키지 않아도 이게 잘못이다 싶으면 가다가도 중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족들은 이 화물차가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끝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족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30대인 오빠예요. 그 동생이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저의 오빠를 밟고 그 무거운 열차 수십 대가 저희 오빠를 밟고 지나 끝까지 들어갔답니다. 저 많은 열차를 단 2명이서 그것도 숙련된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숙련된 사람은 얼른 지나가지고 딴 데로 가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인원을 포함해서 단 2명이 그 일을 한다고 자기네들이 들었다. 이것이 바로 유가족의 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김건희가 캄보디아에 가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방문하고 그 치료의 길을 열어주고 하는 거 그거를 뭐 딱히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일회성의 선행이다. 그게 진심으로 하건 뭐 가식으로 하든 그건 차치하고 일회성인데 이 노동자들의 상황은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산업재해, 산재죠. 저는 제가 과문해서 들은 게 없어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김건희가 이 날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이 산재 노동자 죽은 이 산재 노동자를 한번 찾아갔다는 얘기를 저로서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냐면 이 김건희가 그 박지원이 칭찬을 한 그 이태원 참사 사고로 죽은 국군 장병이 죽으면서 장기를 기증하고 죽었다 해서 김건희가 가서 유가족을 위로한 것이 그게 진심으로 하는 선행이고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열심히 조문을 댕긴다고 해요. 그런데 그 조문의 현장에서 유가족을 만나서 위로를 했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조문 현장에 가면은 이름도 없고 영정도 없고 유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뭐냐면 꽃다발만 있는 거예요. 국화꽃. 그래서 거기에만 인사를 하고 오는데 그런데 이 장병 가족을 만나서 위로를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이태원 참사 그 자체의 그 죽음과 고통을 보고서 갔다기보다 그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그 장병이 죽으면서 장기를 기증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선행을 하고 죽었다는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거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그 과대평가하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김건희가 그 죽은 그 영정을 갖다 가거나 하게 되면 원래 그 청와대도 그렇고 천공이 귀신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 어디야 저기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영국 가서도 예, 거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못 가게 했잖아요. 청와대에도 귀신이 덕지덕지 있어가지고 못 가게 했고 용산도 원래 안 갈라 그러다가 하도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 유표를 갖다 놓고 영장 갖다 놓으면 귀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못 오게 한 거고 그 천공이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렇게도 말들을 하는데 일단 그런 그다음에 하나의 이제 뭐죠?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그 뭐 일회성 뭐 장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그런 평소에 그런 예를 들면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다 계속 갖느냐, 장기 규징 운동 갖다 했느냐, 또는 아니면 빈곤 퇴치를 위해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해왔느냐 그런 거를 보게 되면 과거에 전혀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런 일을 원래 그거는 사진 돈 찍고 버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공식적으로 간 행사가 아니고 그 김건희가 항상 그런 사진들은 뭐냐면은 나중에 사진이 제일 잘 나오는 각도로 해서 언론사에 뿌리는 거예요. 그냥 연출하는 거지. 그걸 진짜 갔다고 보시면 안 되죠. 그거 산식으로 간 거예요. 그걸 진짜 그걸 위로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김건희를 지금 과대평가하시는 거고 그걸 너무 그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그 김건희 팬카페라든지 자기 그 열성 지지자들을 위해서 그 사진 찍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김건희의 행위가 일회적인 어떤 선행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노동자의 산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거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는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그거는 그 외에 뭐 어떤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김건희 자체가 아니라 이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그것도 개인도 아니라 우리나라의 적어도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이 이 김건희의 그 캄보디아의 여러 가지 뭐 행위를 두고 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옥이티라고 한 거는 정치적인 수사고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이면을 봐야 되죠. 그 이면은 뭐냐면 정치는 알다시피 박지원이가 지금 차기 대권을 꿈꾸고 모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스토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하고 그 국민의힘당은 차기 대권으로서 이재명을 칠 거란 말이에요. 치고 나서 다음 대안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박지원이가 각종 패널에 나오게 되면 자기 차기 대통령이란 말을 은영지게 많이 하잖아요. 그 뭐냐면 그런 정치적인 계산 하에서 한 거라고. 그다음에 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그 사법 리스크도 걸려 있잖아요. 박지원이도. 그런데 이렇게 신호를 주면 윤석열이가 이 사쿠라 같은 저기 박지원이를 대신 저기 누구야? 윤석열 이재명 대신 그리고 있다. 어차피 지금 이낙연도 이제 물 건너갔고 어차피 잘 안 되면은 국힘에서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정 안 되면 그 수박을 심어야 되는데 이낙연이는 좀 표가 안 되고 그 박지원 어떨까? 지금 간을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뿐이 아니라 이 박지원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매체에서는 박지원의 윤석열 때리기라고 표제를 붙였는데 제가 볼 때는 도무지 윤석열을 때리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구해주기 같은 그런 정황이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지원이 그 이번에 국외로 나가기 전에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앞둔 윤석열을 향해서 박지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미, 한중, 한러, 한일 정상회담으로 대북 문제, 그 다음에 그 IRA, 공급망 등 경제 문제는 물론 러시아의 살상 무기 우크라이나 지원 불가 주장, 일본과는 위안부 강제징용 및 역사 문제 등을 이번 회담으로 푸셔야 한다. 아세안에선 대통령은 안 보이고 김건희 여사만 언론에 보였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안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박지원이 윤석열에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두고 생각을 할 때
정치구단 박지원이 이게 윤석열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구나. 제가 그런 느낌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 청담동 술집 이것 때문에 화제가 일고 이태원 참사 당시에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서 뭐 영시 몇 분인가 뭐 이렇게 공개된 사진이 합성이 됐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고 그 외에도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물가고 환율 및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생활고가 가중이 되는 등 지금 국내에서 온통 불이 붙고 있는데 박지원은 이게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말을 하냐면 외교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초점을 흐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박지원이 그 늙은 그 사람 얘기 그렇죠.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빨리 끝내주세요. 너무나 정치적이죠. 별로 그 사람이 그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예.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대권을 갖다가 차기 예. 그 이낙연을 이어서 맞아. 바로 그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민주당의 이제 차기 대권을 노리고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거를 뭐 그래서 더 웃기는 게 예. 이런 거예요. 자기가 정치구단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세안 회의 대통령은 안 보이고 김건희 여사만 언론에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김건희가 정말 잘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김건희를 떠들어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정치구단 아니라도 정치 일단도 이 매스컴이 얼마든지 띄워주고 죽이고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싹 너무 그렇게 무시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박지원이 별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박지원 띄워주는 거라니까 그 노이즈 마케팅 해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띄워줘도 좀 먹히게 띄워주지. 그래서 아니. 박지원이 그런 시답지 않은 얘기는 아니 그 어떻게 그 정도 하시고요. 언론에서 김건희만 보인다. 윤석열 니도 잘해라. 그건 박지원의 압으로 이제 그 정도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그 지휘실 가서 하루를 놔두고 중요한 행사가 계속 있는데 그 하루 일찍 왔죠. 그 다음 날 행사에 다른 각국 정상들 다 있는데 혼자서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몰랐어요? 예. 하루 일찍 돌아왔다. 예. 요새 뉴스를 안 보시는구나. 하루 일찍 돌아와서 이게 굉장히 큰 외교적 결례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정상 마지막까지 회의식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거 보셨죠? 김건희 둘 다? 예. 그랬구나.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아니 영부인들 모여서 하는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고. 그렇죠. 독자 행보를 보이더니 회의식도 참석을 안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날 그 뭐 평화의 나무 심기 행사를 하는데 그 박진희가 대신했어요. 이 사진 보시면은 근데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박지원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 박지원이 민주당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소문이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낙연이 미국 가 있으니까 이제 그 대타로 아니 장기적으로 네. 이제 어차피 이낙연은 이제 빠질지 들어올지 모르지. 또. 들어와도 이제 차기 후보 대권 후보에서 자기가 이낙연과 이제 경선을 해서 이제 원래 옛날에도 문재인하고 경선해갖고 자기는 아쉽게 떨어졌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들 자기가 대권을 갖다 가질 거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번에 방송 나오면서 계속 대권 얘기를 계속해요. 나 자기 대통령 잘할 수 있다. 근데 아마 그 분명히 대권에 도전할 거고 그거는 이제 적절한 시기에 들어와서 그건 이미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방송에 나와서 계속 하는 거예요. 차기 대권을 지금 노리고서 그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박지원이 이제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 자기가 오기라고 하는 박지원이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민주당을 향한 게 아니라 나 민주당에 들어갈 거니까 나 사쿠라니까 윤석열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공격하지 말라고. 어쨌든 박지원이. 그다음에 그건 그렇게 하고 박지원 더 이상 뭐 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일찍 들어왔는데 그래갖고 각 정상들이 그 사진이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박진이 이제 빨리 가고 그 대신 이제 대타로 다른 대통령들하고 이제 다 이제 흰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삽을 하나씩 다 갖고 나무를 쭉 서서 이제 심는 거야. 예? 어디서? 폐회식 앞두고 이제 그 평화의 나무를 심기로 한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런데 대통령만 주니까 모자하고 삽을
없이 딴 사람들은 다 심고 있는데 자기는 멀쩡히 있는 거야. 모자도 없고 대통령 다른 사람들은 다 대통령인데 윤석열이 가버리니까 그래갖고 삽도 없고 모자도 없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래갖고 그게 대통령 대신에 가니까 삽도 안 준 거야. 같이 나무를 쪼록 서갖고 나무를 자기 앞에 나무를 하나씩 심는데 삽을 안 줬어. 대통령 아니라고. 모자도 안 주고 모자도 다 똑같이 흰색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러니까 제가 엉거주니까 이렇게 나무 심는 척하고 이렇게 딱 나무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게 참사네요. 그게 굉장히 안쓰러운 사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먼저 가버렸잖아. 근데 왜 갔는지 아세요? 대통령과 윤석열과 김건희가 하루 일찍 돌아와서 우리 다 돌아왔다 그래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폐회식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나무 심기도 안 하고 그다음에 나무 심기도 안 하고 그다음에 각국이 계속 정상들이 그 모여서도 중요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왜 우크라이나가 그 폴란드에 그 폭탄 떨어진 거 그 대책도 막 하는데 지가 혼자 오는 바람에 그 회의도 못 하고 대책 회의도 참 폴란드에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래서 러시아가 던졌는가 싶었더니 러시아에 쏜다고 쏜 게 폴란드에 떨어져. 우리나라와 똑같아. 동해안에 쏜 게 우리로 돌아온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근데 왜 하루빨리 오는지 아세요?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대판 싸운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알았대? 그게 다 잡혔잖아요. 그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요번에 가갖고 아무도 그 각국 대통령이 상대를 안 해주는 거야. 완전 왕따 당했어요. 이 김건희는 콜골이라 그래서 그런지 그 아무도 같이 그래서 그 아까 심장병 병원도 그 각국 여자들이 다 모이는 그 부인들이 모이는 자리는 안 가고 행사는 안 가고 혼자 따로 간 거거든. 왜냐면 다들 콜골이라고 안 놀아주는 거야. 그다음에 뭐 때문에 안 놀아줬는지 모르지 혹시. 다 소문이 났지. 그 소문이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완전 그다음에 윤석열은 아무도 와서 인사도 안 하고 해갖고 거기 보면은 회의할 때 가만히 멀뚱멀뚱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막 바삐 그냥 인사하고 막 난리인데 그 대쪽 각국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지. 저 새끼 옛날에 자기 대통령이 검찰총 장관한테 시켜줬더니 지 배신하고 지가 대통령 돼갖고 오히려 은혜도 모르고 전직 대통령을 잡아놓으려고 한다. 저 나쁜 놈이라. 그 배신이 전 세계 지금 다 소문이 난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옆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그 누구야 그 김건희가 그 카메라 보면은 빨리 나가라고 막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안 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나가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그 나왔다니까 그 표시가 빨리 저 가보라고 이렇게. 근데 안 나가는 저 사람 보라고 했듯이. 아니. 그래갖고 이제 밤새 술 먹고 이제 엄청 대판 싸운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때 그 공항에서 내려오는데 같은 차도 안 타고 그때 윤석열이 확 기분 나쁘다고 내려서 비행기에서 내려가고 내릴 때는 사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내려온 척 하는데 내려오자마자 사진이 안 보이잖아. 지는 차로 확 가버리고 김건희도 기분 나쁘다고 아예 뒤 한참 뒤에 떠나가다 저를 확 가버린 거야. 집 둘이서 그냥 대판 싸운 거야. 그러니까 원래 서열순위가 김건희가 1인데 시킨 대로 안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엄청 대판 싸웠다는 거 아니야 이번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회식을 안 하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내가 보니까 김건희가 보기에는 가짜는 거지. 대통령이라고 시켜놨는데 내가 시킨데도 저번에 저기 그 국제 유엔 가서도 그렇고 박수 뭐 유도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거 다 계속 연출을 다 했다니까 이렇게 막 하면서 근데 시키는 것도 못 한다는 거지 멍충이가. 그럴 수 있다 치고. 자 그럼 그래서 또 오늘 얘기 준비는 다 끝났어요? 네. 그럼 마지막 하나만 오늘은 그 저기 뭐야 그 지금 이제 요새 지금 첼리스트 청담도 룸바가 지금 굉장히 있잖아요. 지금 더 탐사에서 지금 중요한 계속 사건들을 계속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나왔던 그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면은 그
첼리스트가 누설한 또 다른 이제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첼리스트가 그동안에 우리는 두 명인 줄 한 사람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아, 지금 청담동 7월 20일 날 새벽에 예, 이 그 첼리스트가 그 전 남친한테 예. 처음 얘기했고 그다음 전화를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남자 증인은 누구냐면은 아,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이제 인터뷰. 인데 지금 이 첫 번째 남자하고 이 사람하고 셋이서 삼각관계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여자를 두고 삼각. 그래갖고 아. 뭐 손만 잡고 뭐 잤다는 둥 이제 예. 이 증인이 둘이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정식 기자는 아닌 것 같고 뭐 시민 기자 같은데 둘이서 손만 잡고 잤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래갖고 예. 이 트위터에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증인도 있네. 세 번째 증인은 뭐냐면은 예. 이 사람하고 잘 아는 지인이야. 첫 번째. 아, 그 여기다가도 같이 바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7월 22일 날 예, 왜 7월 20일 날 왜 만났느냐? 그게 이제 비밀이 밝혀진 거야. 왜 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니까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은 그 대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이 사람이 전주 출신인가 그런데 호남 출신인데 호남표를 갖고 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생일이 음력으로 예, 6월 22일이야. 음력 그리고 그 양력으로는 그 7월 22일 7월 20일 잠깐만 7월 여기 7월 20일 7월 20일. 그래서 이제 7월 20일 날 생일 파티에 한동훈하고 그 각계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6월 20일이라 하는데 달력을 다 보니까 7월 20일이 왜 7월 20일 그러니까 19일 날 밤에 만나서 20일 날까지 그 생일 잔치를 한 거예요. 윤석열하고 그다음에 그 생일 축하로 모였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뭐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안 끝났어? 그랬더니 그때 김한길이도 왔다는 거예요. 김한길이도. 그러니까 실세들이 다 온 거야 인사차. 왜냐면 이 사람이 인수위의 그 중에 대통령 취임식 취임식 준비위원이었는데 6명 중에 하나였는데 인수위원회. 아니 인수위는 아니고 그 취임식 취임식 준비위원회 그 위원이었는데 6명 중에 하나였는데 김한길이? 아니 이세창인가. 근데 이 사람이 그 첼리스트가 보니까 모든 뭐 은행권 인사라든지 이런 게 다 이 사람한테 부탁이 오고 이 사람이 그 인사의 실세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군처럼 몰려와서 이제 그걸 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야. 예. 그런 증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백스코 배모 씨라는 사람이 이 부스를 갖다가 이제 설치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 이제 하루 남았어 하루 이미 다 이전에 다 예약이 다 끝났는데 이 사람이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줬다는 거야 이세창이가 그 정도로 이제 그 실세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이 배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직장인 골프 골프 협회장이라 그러는데 배득환이라는 이 사람이 아마 직장인 골프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유승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하고 누가 윤성현이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 있고 그 첼리스트한테 비서야. 그러니까 유승관이가 그 비서인데 윤상현이하고 이세창이하고 셋 관계에서 서로 이제 그 비서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연결해 주는 건데 이 사람이 그날 술값도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는 이제 술을 먹은 거지.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제도 나왔지만은 그럼 한동훈이 보럼 장관직 다 건다 그랬는데 블랙박스 깔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규정에 우리는 그런 거 없다라고 이제 그 법무부에서 얘기한 거야. 근데 행안부 규정에는 다 그 관리 기록이 있다는 거야. 예. 차량 운행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차량 운행 기록을 우리는 안 썼다 관례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규정에 있는 거야. 어. 그리고 거기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블랙박스 깔아. 근데 이제 안 까는 거지. 아, 그러니까 지금 비번도 안 깠는데 휴대폰 비번도 안 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확실시 청남도 룬바가 음. 사실은 거의 이제 사실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지금 이제 이 청담동 룬바 사건으로 상당히 이제 그 실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건들이 지금 그 검찰에서 제2의 쿠데타가 이제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하고 얘네들 다 치고 지금은 이제 사실 한동훈이가 치하를 하는 거고 윤석열은 지가 무슨 뭐 옛날 왕 술이나 먹고 여자 하나 찾던 그 옛날 왕하고 똑같아. 얘는 관심이 없어. 이 정치에 대해서는 그냥 얼른 그냥 뭐 퇴근해서 술 처먹고 또 추측. 그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근데 아. 한동훈하고 김건희하고도 뭐 사이가 이상하다는 사이 소문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둘이서 지금 이제 공동 정부를 하는 거거든요. 한동훈하고 김건희하고. 그런데 지금 쿠데타를 준비 중인가? 그 검찰에서. 관심법이 있어요. 아니. 그 진짜 믿을만한. 그런데 하나의 시나리오. 아니. 그 외신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의 뭐냐면은 군부에서 지금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전에 그 블룸버그 그 외신에서 한번 그 누가 칼럼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그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실 들어오면서 막 군들 다 쫓아내고 자기가 막 그 참모총장 공간도 뺏고 국방부 합참 뭐 건물도 다 뺏어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군에 굉장히 그걸 하고 이 사람이 군대도 안 갔다 한 사람이 그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어제 그 지금 그 시행령을 바꿔갖고 그 군경을 경호처에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제 곧 내일 월요일 날 다음 모레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촛불 전국 집중대회인데 네. 이제 앞으로 지금 한 100만 명, 200명씩 하게 되면 이 용산 자체는 청와대하고 달라갖고 이게 사방이 이제 어떻게 둘러싸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를 완전히 포위해서 청와대는 대통령실을 포위해서 용화대 포위해서 이게 지금 지금 다른 나라처럼 쳐들어가 갖고 저번에 스리랑카에서도 대통령궁 완전히 해서 대통령이 하야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사태가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군은 그렇다 그래서 뭐 발포를 하거나 계엄령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군을 직접 지휘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은 그 탱크라든지 총을 쥐가 그러면 그 옛날처럼 경무대에서 총 쏜 것처럼 이승만이가 그때 4.19 때 그 경무대에서 총을 쏴갖고서 수백 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군과 경을 실탄과 그다음에 탱크를 갖고 있는 군을 갖다 직접 지휘하겠다 경호처장이. 그 얘기 뭐냐면은 유사시에 심각하나요? 이거는 그야말로 계엄 상태인 거지. 예. 그래서 이게 제2의 광주 사태까지 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시행령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왜 그런 일이 나냐면은 지금 국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 지금 검찰 내에서도 지금 그 한동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이쪽 세력이 있고,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쿠데타가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 그래서 군경을 잡아서 자기가 이제 쿠데타를 막겠다는 이제 친위 부대들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군과 군경의 병력을 가능성으로서 염려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게 되면 지금 같은 이제 100만 명, 200명 이번에 저번 주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올 건데 이제 곧 용화대로 이제 쳐들어가자는 소리가 분명히 들릴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유혈 사태가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이거는 염려가 되는 그래서 절대 상황을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경호처에서 음. 그 군과 경찰의 음. 그 주의권을 가지면 안 돼요. 경찰은 경찰 자체로 해야 되는 거고 음. 군은 군대로 나름의 그 체계가 있어야지 함부로 음. 저기 뭐야 실탄을 쏘거나 하지 못하는 거지. 만약에 경호처에서 대통령의 안위가 위협하다고 총 쏘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휘권이 군인 상부가 아니라 저기 누가 경호처장이 시키는 대로 쏴야 된다니까.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지휘권이 명령 개통이 그렇죠. 혼란이 그- 발생하는 거. 그래서 군에서도 안 된다라고 지금 의견을 냈고 경찰도 안 된다고 의견을 냈어요. 근데 뭐 쟤네들이 뭐 그런 얘기 뭐 듣겠어지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보면 심각하네요. 심각한 네, 문제예요. 자, 그럼 오늘 시사 토크에 관련돼서는 뭐 오늘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오늘 공수처 TV 함께 우리 열린 시민 뉴스의 목요 시사 토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연대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